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스타일 클립이라고 해서 텍스트 드리븐 매니플레이션을 스타일겐 모델과 클립 모델을 함께 이용해서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ICCB 2021 오랄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스타일겐이랑 클립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랑 매니플레이션 쪽 관련된 related works가 논문에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모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일겐과 이제 클립이 둘이 합쳐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겐 중에서도 그런 스타일 베이스드 모델들이 현재 가장 릴리스틱한 제너레이티브 파워를 보이고 있고 레이튼 스페이스 내에서도 가장 현재 디스인탱글되어 있다고 해서 특정 피처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피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번에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인코딩 인 스타일에서도 스타일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습니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비전과 랭귀지, 즉 두 가지의 멀티모델한 그런 데이터들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잘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립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가 있는데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인코더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요. 이제 이미지 인코더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 논문에서는 400밀리언 개의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한 배치에 n개의 이미지 텍스트 트레이닝 인샘플이 있다고 하면 그 페어링 가능한 게 n 곱하기 n개잖아요. 즉 n 제곱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n개는 즉 n개의 요 트레이닝 세트 얘네가 리얼이고 n제곱 빼기 n은 페이크잖아요. 리얼이 아닌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n개의 리얼한 그 페어들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들에 대해서는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맥시마이즈 되게 이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 인베딩의 그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n개의 릴 페어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 되게 학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state of the art zero shot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본 논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 파트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매니플레이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 가이드된 그런 related work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서 해준 거는 그 pre-trained 인코더를 이용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했을 때 그 피처들을 이제 컨디션으로 두는 컨디셔널 캔도 있고 아니면 뭐 멀티스케일 캔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텐 캔이라고 해서 텍스트랑 이미지 피처 간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겐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랑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어서 걔네들이 이제 디스팅글 시멘틱스를 이제 담을 수 있게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매니겐이라고 해서 아예 텍스트 이미지 컨비네이션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비겐이라고 해서 스타일겐 레이튼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매니플레이션을 둘 다 하는 그 모델인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스타일겐 레이튼 스페이스에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 인베딩된 레이튼 벡터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튼 스페이스로 이미지랑 텍스트 둘 다 인코딩을 한 다음에 스타일 믹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전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의 그 레이튼 벡터를 스타일 믹싱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이 적용된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튼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면 pre-trained and generator가 있으면 어떤 레이튼 스페이스 벡터로부터 벡터를 변형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하는 방법은 이제 엔드-투-엔드랑 레이튼 패스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매니플레이티드 이미지
latent representation으로 이제 인코드를 하는 방법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카툰 이미지를 실사화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그 실제 사람 얼굴을 만드는 그런 제너레이터잖아요. 그러면 카툰 이미지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레이튼 벡터가 요 실사, 즉 실제 사람을 만드는 그 제너레이터에 맞게 인코딩이 되게 되면 그 카툰으로부터는 피처를 뽑고 그 피처가 뽑힌 거는 사실 이 사람을 만드는 그 레이튼 스페이스 상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이 이제 엔드-투-엔드 세션이고요. 레이텐트 패스를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거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레이텐트 패스를 그 레이튼 스페이스 내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업노테이션 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슈퍼바이즈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슈퍼비전 없이 하게 되면 그 방법을 활용한 이후에는 이제 어떤 다이렉션이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노테이션을 매뉴얼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 클립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스타일 클립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일 클립은 앞에 이제 목차에서 보였듯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Simple Latent Optimization, 두 번째가 매핑 네트워크, 세 번째가 Global Direction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그 전 방법을 조금씩 보완한 그런 방법이어서 어떻게 단계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imple Latent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 W 플러스 스페이스 상의 그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면 플리스 스페이스로 이제 인베딩 했을 때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맞춰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 들으시면서 이해가 될 것 같고 먼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랑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이 둘은 픽스되고 프리체인된 거고 그건 픽스하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서 레이튼 코드를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면 먼저 dclip이라는 게 그 클립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코사인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사인 디스턴스를 이제 저희는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먼저 보고 가시면 이제 WS라는 거는 source latent space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걸 모학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풋은 그 원래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이거를 E4E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먼저 인버트 하는데 E4E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인코딩 인 스타일의 후속 연구 같은 건데 그 인코딩 for edi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매니플레이션, 에디팅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이 모델이.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E4E를 거쳐서 일단 레이튼 스페이스를 보낸 게 W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매니플레이트 된 이미지의 그 레이튼 벡터인 W가 이 W고요. 그래서 스타일겜 제너레이터 G를 이용해서 GW를 받아내고 저희가 원하는 그 모학 스타일이라는 그런 텍스트 프롬프트, 즉 T가 이 클립 인베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둘 사이의 코사인 디스턴스는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의 인풋 이미지랑 매니플레이트 된 이미지 간의 레이턴 팩터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원래 특징은 최대한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L 플러스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덴티 로스는 역시 그 인코딩 인 스타일 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 논문이랑 똑같이 그 아크페이스넷 사용해가지고 코사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테일러 스위프트 이미지를 넣었을 때 비욘세 스타일, 뭐 메이크업 없는 스타일, 뭐 엘사 스타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요 값들이 L2의 람다 값, 아이덴티티 로스의 람다 값인데 람다 아이디가 0인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아이덴티티 로스가 필요 없는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비욘세로 바꿔줘라, 엘사로 바꿔줘라, 도널드 트럼프로 바꿔줘라 이러면 아이덴티티 로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0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페어에 완전 데디케이트 돼 있잖아요. 지금 학습 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이미지를 이제 에디트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이 파라미터 값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아닌가 해가지고 다음으로 나온 방법이 이제 레이텐트 베퍼라는 방법인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매니플레이션 스텝을 거쳐야 되는지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페어의 각각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그림 먼저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스타일gen 레이어들, 각각의 레이어는 다른 레벨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쪽 레이어는 코arse, 이쪽 레이어는 뭐 medium, 이쪽 레이어는 뭐 fine한 그런 피처에 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세 개로 일단 쪼갭니다. 그게 이제 WC, WM, WF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상 벡터겠죠? 이 이미지에 대한.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다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스타일겐에서도 매핑 레이어가 있잖아요. 8개 레이어를 사용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4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거 말고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coarse, medium, fine의 그 각각의 latent 코드에 대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게 이제 MTW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로스 펑션을 보게 되시면 먼저 L클립부터 보면 이 클립 로스에서 이제 인풋을 넣게 되는데, 시작하는 그 이미지에 W 값에다가 어떤 만큼의 그 매니플레이션을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 할 건지, 그러니까 MTW를 더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와 요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제 클립 인베딩이 됨으로써 코사인 디스턴스가 최소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MTW는 그 매니플레이션 정도인데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미지로부터 너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랑 똑같이 얘가 L2 로스, L2 값, L2 놈이 이제 최소화되게 되고요. 아이덴티티 로스도 앞에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되면 람다 값은 0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W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팅 이미지가 뭐냐에 따라서 좀 매니플레이션 디렉션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하다고 저희는 여기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왼쪽과 같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으면서 머리 스타일만 바뀌는 게 되게 성능이 잘 나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냥 컬리한다는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그런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urly short hair 해서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의 그런 어트리뷰트도 같이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W 플러스라는 레이턴 스페이스를 사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fine grained 된 그런 디스엔탱글먼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에서 시작하는 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특정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의 그런 매니플레이션 스텝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이렉션스라고 해서 굳이 인풋에 의존하지 않고 인풋 아고니스틱하게 즉 글로벌한 그런 다이렉션을 알아내면 되지 않겠냐,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W 플러스 스페이스도 충분히 디스팅탱글 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스페이스 S라고 해서 더 파인 그레인 되고 더 디스팅탱글 된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논문에서는 그림 없이 줄글로만 설명이 돼 있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약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그 클립 그 조인트 랭귀지 인베딩 그 스페이스에서의 변화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그 스페이스, 인베딩 스페이스 내에서 얼만큼 변화하는 건지, 예를 들면 헤어에서 모해학 헤어로 바뀌었을 때 그걸 하는데 이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그 텍스트 인베딩 스페이스 내에서, 그러니까 랭귀지 이미지 인베딩 내에서 얼만큼 변화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스타일 스페이스 상에서 얼마큼의 변화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이용해서 그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모학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면 뭐 기존에 얼마큼 변화를 해야 되는지 텍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델타 t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 인코더 그 스페이스 상의 변화는 델타 i라고 칭하는데 얘가 콜리니어하다고 합니다. 콜리니어하다는 뜻은 이쪽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클립라는 모델이 트레이닝 할 때 모든 텍스트 임베딩이든 이미지 임베딩들이 유닛 놈으로 노멀라이즈가 된대요. 그 뜻은 이제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다이렉션만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이 같은 그런 시멘틱 체인지를 의미한다면 같은 디렉션을 보이겠죠. 그러면 코사인 시뮬리티가 굉장히 크겠죠. 어떨 땐 같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갖는 게 이제 콜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알면 이제 델타 i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필요한 건 이 델타 i를 활용해서 그 스타일 스페이스 상에서 델타 s를 알아내야겠죠. 이제 그럼 델타 s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E4이라는 인코더를 지나서 s라는 레이턴트 벡터를 얻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는 s 플러스 델타 s라는 레이턴트 벡터를 갖겠죠. 그럼 각각을 스타일겐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트 하면 이거는 원래 이미지랑 아마 거의 유사할 거고 이 이미지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모학 스타일로 변화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델타 t로 반영할 때 이제 활용되는 방법인데 별건 아니고 어쨌든 텍스트 임베딩이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이 비슷한 시멘틱을 가지는 그 센텐스의 그 뭉텅이를 각각 임베딩을 시킨 다음에 평균해냅니다. 그럼 그런 노이즈가 훨씬 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arget attribute와 neutral class가 있는데 car라는 기본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스포츠카인지 어떤 종류의 car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포츠카에 대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친 텍스트 인코더, 텍스트 임베딩을 얻어내고 car에 대해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치고 난 텍스트 임베딩을 얻게 되면 둘의 차이가 결국에는 car을 스포츠카로 만들어주는 그 델타 t를 알게 되겠죠. 그 텍스트 임베딩, 텍스트 그 여기서 클립 조인트 랭귀지 이미지 엠베딩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채널 와이즈 렐러번스인데 저희가 이제 델타 i는 이제 알게 된다 했잖아요. 델타 t랑 델타 i가 콜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럼 이 델타 i가 어떤 그 스타일 스페이스 S에는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중 어떤 에게와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델타 S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스타일 코드 S를 어떤 특정 채널 C에 대해서만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이 특정 채널에 대한 S 값만 변화시키는 거죠. 이 알파 값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그레이 헤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오리지널에서 알파를 2로 하면 좀 더 그레이, 알파를 6로 하면 좀 더 그레이 하게 되고 반대로 갔을 때는 덜 그레이한 그런 헤어를 얻게 되죠. 그런 이런 페어 이미지들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과 델타 i가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델타 IC라는 거를 이제 디노트하게 되는데 즉 paired 이미지 paired 이미지 클립 스페이스 상에서의 다이렉션을 얻는데 이 델타 i랑 델타 IC에 내적을 하게 되면 얘네가 만약 유사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내적값이 크겠죠. 근데 만약 막 수직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거니까 내적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요 relevance 값이 크면 이 C라는 채널과 관련성이 크구나 이 델타 i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RC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각 채널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threshold 베타를 두게 되어서 이 베타 값 밑으로 가는 채널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얘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베타가 좀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 disentanglement degree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베타 값이 크면 더 디sentangled manipulation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 독립된 거죠. 그레이 헤어만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쪽은 베타가 큰 건데 보면 그레이 헤어만 바뀌잖아요. 근데 베타가 작으면 그레이 헤어뿐만 아니라 이런 얼굴까지 이렇게 늙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 베타가 크면 더 디sentangled manipulation을 할 수 있지만 약간 비주얼 이펙트가 조금 적은데 얘는
머리가 그레이해지면서 얼굴까지 노화가 되니까 좀 더 비주얼 이펙트를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런 디스엔탱글먼트 정도를 컨트롤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변화되는 게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 하여튼 되게 잘 되더라고요. 진짜 얘도 원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짜 얘가 원하는 그 특징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강아지 데이터셋에서도 해 봤는데 뭐 해피해지면 혀를 내민다든지 빅 아이즈가 되면 꼭 약간 이모티콘 같이 되고 골든 펄 하면 색깔을 바꾸고 불독이 되면 얼굴 자체를 약간 일그러뜨려서 불독상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 파트인데요. 이제는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이제 텍스트 드리븐 방법으로 하는 애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매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린 방법이고 글로벌이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린 방법. 그리고 테디가는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모델인데 사실 테디겐에 비하면 글로벌과 매퍼, 즉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제시한 모델들이 훨씬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요런 매니플레이션을 세 개로 약간 나누는데 이제 트럼프처럼 바꿔달라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변화고 모학 스타일은 덜 복잡하고 덜 구체적인 방법이고 링크스를 없애주세요 하면 약간 커먼하고 좀 더 심플한 방법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여주는데 사실 테디겐은 무시하고 저희 방법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요 레이튼 매퍼가 잘하는 건 이쪽 약간 컴플렉스하고 좀 스페시픽한 어트리뷰트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할 때 잘 되고 글로벌한 애들은 이쪽 보시면 링크스를 없애는 걸 굉장히 잘 해내죠. 그래서 이쪽을 더 잘 해내고 좀 더 디스엔탱글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W 플러스 스페이스가 아닌 스타일 스페이스 S를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스타일계 매니플레이션 메서드랑도 비교하는데 사실 이 스타일 클립은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다른 모델들은 젠더나 그레이 헤어, 뭐 립스틱 같은 그런 정도의 변화밖에 못 준다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킨 컬러랑 이 라이트닝 간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게 얼굴이 되기도 하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립스틱 같은 경우는 완전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스타일 스페이스는 저희랑 가장 유사한 그런 매니플레이션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스타일겐 제너레이터를 쓰다 보니까 그 도메인, 그 시작한 레이튼 스페이스 도메인 바깥에 있는 건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클립 스페이스 상으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가 인베딩 되게 되는데 애초에 클립 모델을 학습할 때 텍스트랑 이미지 간의 페어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그거 관련된 이미지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멘틱스를 잘 반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드래스틱한 매니플레이션, 예를 들면 타이거를 그 wolf로 바꾼다던가 그런 완전 드래스틱한 매니플레이션은 잘 못 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서머리로는 이제 스타일겐의 강한 제너레이티브 파워와 클립의 그런 비주얼 컨셉트를 잘 인코딩하는 그 성능을 합쳐가지고 이제 다양하고 더 유니크한 그런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했고 클립을 통해서 굉장히 파인 그레인된 에디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방법은 매니플레이션 스트렝스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디스엔탱글먼트 정도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텍스트 드리븐 매니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뭐 엔드 투 엔드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 입력했을 때 그거에 맞춤형 매니플레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훨씬 파워풀한 그런 이미지 에디팅 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